자, 숲이라고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세요? 그냥 나무가 빽빽하게 모여 있는 곳? 맞아요. 하지만 숲은 그 이상입니다. 우리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바로 옆에서 함께 해온 또 다른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조용히 서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안에는 수억 년에 걸친 아주 거대하고 장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한번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 풍경 좀 보세요. 정말 아름답죠?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영원할 것만 같은 평화로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고요함 뒤에는 지구 전체의 운명을 바꾼 거대한 드라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숲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무려 4억 년, 정말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간 동안 지구가 만들어낸 뭐랄까 하나의 거대한 작품인 셈이죠. 지금부터 그 기나긴 여정을 우리가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숲이 어떻게 이 텅 비고 황량했던 행성을 지금처럼 생명에 넘치는 곳으로 바꾸었는지 그 거대한 변화의 시작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아득히 먼 4억 4천만 년 전, 쿡소니아 같은 아주 작은 식물이 물 밖으로 나와서 육지에 처음으로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대본기에 이르러서는 키가 30m가 넘는 거대한 나무들이 나타나 최초의 숲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아는 석탄, 그게 바로 석탄기 시대 숲의 유산입니다. 그리고 공룡의 시대인 중생대를 거치면서 숲은 계속해서 지구의 모습을 바꿔나갔고 마침내 신생대에 이르러 우리가 아는 지금의 이 다채로운 모습으로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숲은 그냥 지구 위에 자라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산화탄소로 가득했던 지구의 대기에서 엄청난 양의 산소를 뽑아냈죠. 말 그대로 숲이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행성을 만들었다고 해도 전혀 과장이 아닙니다. 만약 숲이 없었다면 육지 동물도 당연히 우리 인류도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 이제 드디어 무대 위로 우리 인류가 등장할 시간입니다. 숲과 처음 만난 우리 조상들이 그 안에서 숲과 어떤 관계를 맺었고 또 어떤 놀라운 지혜들을 터득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좀 거칠고 털도 많고 원시적인 그런 모습을 떠올리실 텐데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게 어쩌면 우리의 엄청난 편견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다음에 보실 이 숫자가 그 생각을 아마 완전히 뒤집어 놓을 겁니다. 1500cc. 이게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자동차 100이랑은 아닐 테고요. 와, 놀랍지 않으세요? 이게 바로 네안데르탈인의 평균 뇌 용량입니다. 우리 현생 인류보다 평균적으로 더 컸다는 거죠. 그들은 결코 지능이 낮은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숲이라는 거대한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한 모든 것을 온몸으로 터득한 그야말로 생존의 천재들이었어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그들의 지혜는 정말 실용 그 자체였어요. 마른 나뭇가지를 비벼서 불을 피우고 동물 발자국만 보고도 언제쯤 지나갔는지 알아챘죠. 배가 아플 때는 어떤 풀이 약이 되는지도 본능적으로 알았고요. 숲은 그들에게 학교이자 도서관이었고 또 먹을 것부터 약까지 모든 걸 구할 수 있는 거대한 슈퍼마켓이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인류와 숲의 이 평화로운 관계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에서는 숲과의 공생이 끝나고 지배와 갈등이 시작되는 그 운명적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모든 걸 바꿔놓았습니다. 약 1만 2천 년 전 시작된 농업혁명. 인류에게는 정착과 문명의 탄생이라는 축복이었을지 몰라도 숲의 입장에서는 기나긴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그림이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죠. 농경지를 만들고 도시를 세우기 위해 인류는 숲을 베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한번 시작되니까 멈출 수 없는 악순환의 고리가 된 거예요. 산업적인 벌채는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생물 다양성을 파괴하고 이 끔찍한 고리는 안타깝게도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숲과 우리의 관계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보세요. 처음엔 완벽한 공생이었죠. 그런데 농업혁명을 기점으로 모든 게 바뀌기 시작해요. 로마 같은 거대한 제국들은 함대를 만들고 도시를 데우기 위해 지중해의 숲을 무자비하게 착취했죠. 그리고 산업혁명은 이 파괴의 속도에 말 그대로 불을 붙여서 돌이킬 수 없는 단절의 시대를 열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좀 어두운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희망에 대해 얘기해 볼 시간입니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 현재의 위기 속에서 우리가 숲과 다시 화해하고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믿어지세요? 불과 한 세대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1960년대 한국의 산은 말 그대로 헐벗은 민둥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완전히 달라졌죠.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부르는 일을 바로 우리가 해낸 겁니다. 이건 거대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숲을 왜 지켜야 하는지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80%. 지구상에 있는 육지 생물 종의 80%가 바로 숲에 살고 있습니다. 생명의 보고 그 자체인 거죠. 그리고 30%. 숲이 왜 지구의 허파인지 알려주는 숫자죠. 전 세계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30%를 바로 이 숲이 묵묵히 흡수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을 가장 강력한 해결책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이 바로 희망의 숫자입니다. 63%. 폐허갔던 민둥산에서 시작해서 지금 대한민국 국토의 63%가 다시 푸른 숲으로 채워졌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여준 거예요. 불가능은 없다는 것을요. 그럼 이제 우린 뭘 해야 할까요? 길은 사실 명확합니다. 무분별하게 나무를 베는 걸 막고 다시 심는 것의 균형을 맞추는 지속 가능한 관리가 필요하고요. 숲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 건강과 문화의 공간으로 그 가치를 다시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한 나라의 노력만으로는 안 돼요. 국경을 넘어 다 함께 숲을 지켜야 합니다. 결국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숲이 사라지면 인류도 사라진다. 우리는 숲과 함께 태어났고 숲 속에서 진화했으며 앞으로도 숲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4억 년에 걸친 이 기나긴 이야기, 그 끝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숲은 우리의 과거를 만들었고 지금 우리의 현재를 지탱하고 있죠. 그렇다면 그 숲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당신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